네. 단답형 33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설비 불평형으로 들어갑니다. 설비 불평형.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비 불평형. 설비 불평형이란 거는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자, A하고 우리 단상 삼선식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우리. 네. 단상인데 삼선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성 해 가지고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220 볼트가 110씩 들어가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지만 예전엔 있었던 단상 삼선식. 예, 단상 삼선식인데, 그래서 얘가 보통 어떤 식으로 부하가 표현이 됐냐면 이런 식으로 부하가 표시가 됐어요. A하고 B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중성점에서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렇게 쭉 주고, 쭉 주고 여기에 요런 식으로 부하가 달리고, 요런 식으로 부하가 달리고, 이거를 같이 쓰는 부하가 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하 전체에 A하고 이쪽하고 요쪽하고 두 개의 평형률, 그러니까 어디가 얼마나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부하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하를 이 설비할 때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평형이 되게끔 하려는 것. 그게 이제 설비 불평형에서 불평형률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요 내용까지 나왔고요. 요 설비 불평형률 계산하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1, 2, 3, 4, 5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볼트 암페어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변압기는 우리가 피상전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거밖에 와트를 안 썼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온 거는 우리 피상전력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끔 여기에 와트가 표기되어 있고 역률이 따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계산해서 볼트 암페어로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 더해 가지고 하는데, 자, 이거 기억나세요? 전체 부하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1, 2, 3, 4, 5 분의 1, 2하고 3, 4 중에 큰 거. 5는 어차피 양쪽 다 쓰니까 상관없고요. 이거 중에 큰 거 1, 2가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1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4, 요게 설비 불평형률입니다. 그죠? 여기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더라도 그냥 절대값 씌우면 돼요. 네, 상관없어요. 뭐가 되든지 간에. 자, 요게 몇 프로가 나와야 되죠?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단상은? 단상 삼선식은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주로 쓰는 게 단상이 아니라 삼상이죠. 그래서 삼상은 또 이렇게 쓰죠. 삼상은 R, S, T가 있어요. 그리고 중성선 따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여기가 더 들어가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자, 중성은 그냥 다 가 있다 치고 R하고 S 사이에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S하고 T에서 들어가는 거, R하고 T에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자, 1, 2, 3, 4, 5, 6, 7이라고 할게요. 자, 똑같이 볼트 암페어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아실 거고요. 자, 1, 2, 3, 4, 5, 6, 7 분의 전체 다 넣은 거죠. 전체 분의, 자, R하고 S가 1, 2예요. 그리고 S하고 T가 5, 6이고요.
그리고 R하고 T가 3, 4네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 3, 4가 제일 크다고 합시다. 3, 4가 제일 크다고, 아이고. 3 더하기 4가 제일 크다고 하고, 제일 작은 거, 5 더하기 5하고 6이 제일 작다고 할게요. 그럼 중간이 이거네요. 네, 5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설비 불평형률이 되겠죠. 네. 자, 제가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이거 2분의 1 아닌가요? 생각해 보니까.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해야죠. 여기는 3분의 1이고. 말씀들을 안 하시네. 못 하시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계속 얘기하신 거죠? 네, 제가 쓰는 동안 깜빡하고 있는 동안 계속 얘기하신 거죠? 네. 여기는 왜냐면 전체에 대한 3분의 1, 3개니까. 여기는 2개니까. 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그래서 거기서 요거를 뺐을 때 이 값이 설비 불평형률일 거예요. 자, 3상에서는 이게 몇 이하로 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허용을 합니까? 어디까지? 30%까지 허용을 해요. 그런데 단상에도 40%가 원칙이고 3상에 30%가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늘 예외가 있죠. 원칙이 있으면 늘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 예외가 되느냐? 자, 설비 불평형률이라고 하죠, 우리. 그러니까 여기 또 빼먹은 거 있네요. 곱하기 100이 돼야죠. 퍼센트가 나오려면. 그죠? 여기도 곱하기 100이 돼야죠. 이거 0.4가 나왔겠죠. 그죠? 네. 요 정도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율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100에 대한 퍼센티지로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설비 불평률이 40% 단상에서 40%보다는 이 이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단상입니다. 단상. 단상의 예외예요. 자, 단상에서의 예외. 계약 전력이 5kW 이하 설비에서 계약 전력 5kW 이하예요. 갑종 계약 전력 그 5kW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하 설비에서 소수 전열기구가 뭘까요? 열을 내는 거를 기본으로 그 존재 이유가 되는 전기기기.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난로라든지 뭐 전열기라든지 우리 왜 추울 때 밑에 발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왜 그 선풍기처럼 생겨서 여기 빨갛게 달궈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세워져서 여기에 빨간 불 3개 들어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스위치 눌러가지고 얘 왔다 갔다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소수의 전열 기구를 사용할 경우 전열 기구는 열을 내는 거니까 전력을 많이 잡아먹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하상 불평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전열 기구 때문에 계약 전력 5kW 미만인 곳에서 전열 기구를 사용할 때는 40%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약 전력일 경우, 계약 전력이 5kW 이하일 경우, 그리고 전열 기구,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전열 기구, 열 내는 기구. 우리 전등은 별로 안 나와요. 그죠? 전등보다는 전동기가 더 많이 잡아먹고요. 전동기보다 더 잡아먹는 게 열 내는 거. 우리 전기장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열 내는 거. 그 전열기구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전열기구 하나가 나머지를 다 상회할 정도로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종 계약 전력 5kW 이하에서는 40%를 넘어서도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단상에서의 예외입니다. 3상에서의 예외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3상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전압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요. 세 가지를 일단 나눠요. 자, 그냥 세 가지를 일단 쓸게요. 첫 번째가 저압의 경우, 그리고 고압과 특고압의 경우, 그리고 특고압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저압은 어떤 방식이냐면 한전에서 쫙 와 가지고 수용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예 여기서 220 볼트로 다 해 가지고 수용가로 완전히 들어가는 경우. 예, 그래서 380 으로 해 가지고 삼성으로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다 바꿔 가지고 들어가죠. 이게 단독주택이 보통 이렇죠. 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는 바깥에 바로 여기에 계량기가 다 달려 있죠. 예. 전력계가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얼마 나오는 게 다 보이고, 옛날에 이렇게 그 아날로그 시계 이거 해 가지고 빙그르르 돌아가는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 디지털로 바뀌었고요. 이 돌아가는 속도 보면은 '우와 전기 많이 쓴다.'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요새는 금방 알기는 쪼끔 육안으로 힘들어졌죠. 옛날에 이 돌아가는 속도 보면은 '와 여기 전기 많이 쓰네.' 금방 알 정도였어요. 옆하고 비교해 보면 바로 딱 보이거든요. 자, 어쨌든 단독주택에는 이게 바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220 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전용 변압기를 쓴대요. 전용 변압기. 자, 여기에 전용 변압기를 쓰게 되면은 굳이 여기서 설비 불평을 꼭 30%로 맞춰라 이럴 필요가 없죠. 전용으로 변압기 쓴다는데. 예. 그래서 저압의 경우는 전용 변압기 쓰면은 요거에 예외가 됩니다. 네. 저압하면 바로 생각해야 돼요. 단독주택. 그래서 바로 계량기 달려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고압 들어오면 큰일 나죠. 지나가던 사람이 만지면 그냥 우악 해가지고 죽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압 안 들어오고 저압으로 들어옵니다. 자, 고압 및 특고압. 그러면은 이제 저기가 들어오죠. 아파트 단지 같은데 22.9kV 들어오죠. 들어와서 전기실에서 수변전 다 해가지고 각 세대로 쫙 보내죠. 요렇게 들어오는 고압, 특고압 수준일 때, 그럴 때는 기준이 여기 이하부터는 이제 100kVA 기준이 됩니다. 이거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 틀려요. 이거 이하인데 단상 부하래요. 단상 부하. 부하 자체가 단상이래요. 삼상을 안 쓴대요. 그런 경우 요거 이게 불평형이 생기긴 하는데 100kVA 이하의 단상 부하래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여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저압은 아까 하나 했죠. 특고압이 두 가지로 아니 고압 특고압이 두 가지로 나뉘고 특고압은 한 가지고요. 자, 고압 특고압에서 한 가지 더 있으면 이제 우리 삼상에서 아까 최대하고 최소를 뺐죠. 설비 불평형 중에 최대에서 최소 뺐잖아요. 그죠? 요 차가 그 차 최대에서 최소 뺀 게 자, A-B가 100kVA가 안 될 경우, 그 이하일 경우 이때에도 예외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100kVA예요. 이게 만약에 가로 높이로 나면 그냥 100kV 그냥 믿고 바로 100kV 쓰시면 됩니다. 100kVA. 100kW라고 쓰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볼트암페어 피상전력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와트로 쓴다는 거는 이제 그거겠죠. 역류를 다 역률이 제로 역률이 1일 경우.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하여튼 역률이 1이어서 똑같을 경우 이 각도가 각도가 0이죠. 각도가. 위상차가 0도죠. 그게 코사인 1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냥 100kVA로 그냥 외워 놓으세요. 괜히 와트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그럼 고압 특고압의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100kVA 이하의 단상 부하이거나 아니면 최대에서 최소 뺐을 때 100kVA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30%가 넘어가도 그냥 예외로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이요. 특고압도 역시 기준은 100kVA예요. 기준은. 자, 100kVA 이하인 단상 변압기 두 대가 이 두 대가 역부위 결선되어 있을 때, 역부위 결선되어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V 결선 아시나요?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망가져 버리면 이거를 우리가 V 결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그쵸? 그렇게 해서 V 결선인데 이게 만약에 3상 4선식 있죠. 그러니까 우리 Y 결선. 네, Y 결선에서 만약에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가 고장이 나 버리면 이때는 요것만 남아 버려요. 예. V가 원래 V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래야 V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가 반대로 됐대요. 요렇게. 이 요 V가 거꾸로 돼서 마이너스가 됐대요. 그래서 역 V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역 V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V 이거 V예요. 요거가 반대로 내려가 버리면 역 V. 근데 지금 이거 역 V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역 V 결선으로 되게 되면 문제가 100kV 이하의 경우 단산 변압기 2대가 역 V 결선으로 되면 이때 설비 불평율 30%를 넘어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순간 3상이 이상밖에 공급이 안 돼요. 이 하나가 자, V 결선은요. 하나가 끊어져서 고장이 나도 3상이 그대로 공급이 돼요. 그죠? 효율이 떨어질지언정 3상 공급은 된다고요. 근데 Y 결선은요.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3상이 아니라 한 상이 끊어져서 2상으로 변해 버리죠. 2상. 그럼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단상하고 똑같죠. 단상하고. 우리 처음에 봤던 단상. 요거하고 똑같죠. 단상은 몇 가지 된다고요? 40%까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30%를 넘어서도 괜찮다고요. 왜냐면 3상이 2상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대신에 100kVA는 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하일 경우에 역V 결선으로 들어가면 30%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자, 넘어서도 되는 거죠. 아니어도가 아니라 넘어서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상 3선식하고 우리 자 단상 3선식하고 3상 4선식인 3선식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이건 3선식일 때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설비 불평형률 구하는 방법 전부 다 더한 거에 2분의 1 분의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3상은 전부 다 더한 거 3분의 1 분의 자,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 뺀 거.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설비 불평형률인데 단상은 40% 이하여야 되고 3상은 30% 이하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것의 예외가 되는 경우 1번 단상의 예외가 되는 경우 예외 그러니까 40%를 넘을 수도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 전력 5kW 미만일 때 이하일 때 미만은 아니네 5kW까지 포함되니까요. 계약 전력이 5kW 미만일 때 소수의 전열기구 전열기구가 왜요? 부하가 세니까 제일 세잖아요. 열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할 때 그 경우 괜찮다라는 거고요. 소수예요 대신에. 그리고 3상의 예외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저압, 고압, 특고압 그리고 특고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압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했죠? 이럴 때 전용 변압기 요때 예외가 되고요. 전용이 있으니까. 특고압, 고압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준은 전부 100kVA라고 했습니다. 100kVA 이하의 단상부하가 되어 있을 때 단상부하. 단상부하가 돼서 그때 불평형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최대하고 최대 빼기 최소의 차가 100kV 아이고 죄송합니다. 100kVA 이하일 경우 요 경우 가능하다고 했고요. 예외가 된다고 했고요. 특고압에서는 역시 똑같이 100kV예요. 아유 자꾸 왜 이럴까요?
100kVA 똑같아요. 이거 전부 다 기준 똑같아요. 100kVA 이하로 단상 변압기 단상 2대가 역V 결선되어 있을 때. 예. 왜요? 3상이 이상으로 단상으로 바뀌니까. 예. 바뀌면 사실 40V잖아요. 예. 그러니까 30V를 넘을 수 있다라는 예외, 이 가짓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800 조회수가 800이 넘는데 좋아요가 18밖에 안 되는 거 보면 안 좋은가? 다들 싫은가? 좀 생각이 약간 드네요.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